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난 3월 1일 터키의 국제 매체인 하버세븐닷컴은 한국 최초로 개발된 KF-X 출시를 터키 또한 간절히 기다렸었다며 대대적인 보도를 쏟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터키 매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한국 최초의 전투기인 KF-XC 제품이 드디어 오는 4월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터키 매체는 한국의 방위사업청이 2026년까지 KF-X 시험 비행을 충분히 거친 후 본격적으로 양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와 함께 오는 2028년까지 40대를 한국 공군에 인도하고 2032년까지 120대를 추가로 인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터키 매체는 현재 KF-X 조립에 한창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현장 사진을 비중 있게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에 기대지 않고 그동안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사업을 뚝심 있게 진행해 왔는데, 드디어 그 성과가 현실로 드러나게 되면서 자체 전투기 개발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 터키 또한 각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숱한 고비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결코 자주성을 잃지 않고 묵묵히 달려온 한국 국민들의 저력에 대해 오늘날 세계 각국의 극찬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천 년을 다져온 우리의 뚝심과 끈기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서도 큰 저력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국산 전투기 독자 개발 왜 필요할까?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국산 전투기 한국형 전투기 KF-X가 지난 1일 언론을 통해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달 출고식을 마치면 일반인들도 전투기 형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7월에는 시제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됩니다. KF-X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의 F-16보다는 조금 크고 F-18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언뜻 보면 외형인 미 스텔스기 F-35의 닮았습니다. 당장 스텔스기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스텔스 기능에 대한 연구를 염두에 두고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전체 부품 수만 22만 개에 이르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제기 6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제기는 도색 작업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이미 기본적인 형상은 대부분 갖췄습니다. 14일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청에 따르면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 중량 25,600kg, 최대 탑재량 7,700kg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시속 2,200km, 항속 거리는 2,900km입니다. 훈련기 개발 30년 만에 국산 전투기.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한 이래 20년이 소요됐습니다. 최초 독자 개발 군용 항공기인 KT-1 훈련기 실체기가 1991년 성공적으로 하늘을 난 이래 30년 만입니다. 우리는 이미 국내에서 개발, 생산한 경공격기 FA-50과 최초의 초음속기 T-50을 갖췄지만 엄밀히 따지면 레이더, 형상 등 기본 체계를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16년 1월 체계 개발에 착수한 이후 불과 5년 만에 이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유광수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정일 사업부문장은 연구개발 분야만이라도 주 52시간제를 풀어주셨으면 한다며 주 52시간제를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언론에 호소했습니다. 과거 P-50, FA-50 개발 때도 연구원들은 월화수목금금금 일했습니다. 동료가 더 힘들까봐 쉬질 못하겠다는 각오로 일해 과로자가 속출했습니다. 개발 예정 기한을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연구팀의 마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8조 8천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로 차라리 해외 고성능 스텔스기를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합니다. 완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저렴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군은 왜 전투기 자체 개발을 원할까?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러나 공군은 줄곧 전투기 독자 개발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애국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F-16입니다. 공군은 1986에서 1988년
피스브릿지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F-16 전투기 40대, 복저형 10대 범을 도입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F-16을 도입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당시는 고성능 전투기에 대한 국민 열망이 뜨겁던 시기였습니다. 1990년대 초에는 공군 요구 조건에 맞게 개량한 KF-16 100여 대를 도입했습니다. 1995년 공군은 F-16이 북한 전투기 미그-29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고 북한과 비교해 전투기 수도 부족하다며 F-16 30여 대의 개량 사업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왔고 공군은 해마다 성능 개량을 요구해왔지만 예산 부족으로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10년 만인 2005년 다시 한동참모회의에서 재추진 결정이 내려졌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것은 2016년입니다. 이 과정에 미국은 무기 판매와 마찬가지로 성능 개량도 대외 군사 판매를 요구했습니다. 대외 군사 판매는 미국이 동맹, 우방국의 무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주요 계약 조건을 미 정부와 유유회가 정합니다. 무기체계 성능 개량의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무기 개량 사업 중 처음으로 F-16 개량의 대외 군사 판매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군은 F-16의 각종 소프트웨어 개조 권한이 없습니다. 조종사들이 비행 운영 프로그램, 좌표 수정을 요구하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했고 112 제조사인 로키트 마틴에 문의해야 했습니다. 여기에다 데이터 링크 단말기를 제외한 레이더, 임무 컴퓨터, 컬러 영상 장치, 항법 장치, 피아, 식별 장치 등 대부분의 장비를 패키지로 묶어 제조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했습니다. 호환 가능한 장비가 있어도 무조건 패키지 제품만 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시제기 개발 주요 과정에 대한 책임은 한국 공군에 지웠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시제기의 기술 검증만 맡아야 한다고 완강히 주장했습니다. 비행 좌표조차 마음대로 못 고쳐. 전반적인 성능 개량이 이루어졌지만 레이더 경보 수신기, 교란물질, 발사장치 등 일부 보호장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형태의 계약 조건이었지만 무기 구매와 마찬가지로 대외 군사 판매에 얽매인 한국이 사업을 변경할 여지는 적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대동한 조건을 요구하다 사업비가 늘어 사업이 더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과거 경험에 비춰 공군이 국산 전투기 개발을 응원하게 된 겁니다. 다른 미국산 수입무기도 대외 군사 판매에 해당하면 똑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일본은 대외 군사 판매가 아닌 국외 상업 구매를 택했다고 합니다. 또 로키드 마틴을 하청업체로 참여하게 해 사업을 자국 기술 개발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때에 따라 고성능 무기의 수입도 필요합니다. F-35A와 같은 고성능 전투기 도입을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 무기만 도입하다 보면 미래엔 영원히 불리한 계약 조건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엔 가성비가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발목이 잡히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국산 전투기 개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